누구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이후 MBC 느낌표 눈을 떠에 출연해 전 국민을 울렸던 효자소년 원정권 씨와 인터뷰합니다. 이제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으로 성장했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우리가 잠깐 앞에서 당시 방송을 들었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당시에 13살에서 14살. 아, 그쯤이었고.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졸업식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0년 이상 훌쩍 흘렀네요. 네, 이제 횟수가 바뀌었으니까 15년. 15년 흘렀어요. 네. 예. 청년이 돼서 우리가 나타났는데 그 방송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 이후로도 소위 말해서 짤방이라고 그러죠. 네. 계속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녔고 네. 저도 해마다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근데 해마다 한 번씩 보면서도 또 뭉클하고 또 눈물 흘리고 저 소녀는 지금 어디에서 뭐 할까 이렇게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로서 나타났네요. 네. 원래 어떻게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까? 네, 뭐 정치라는 것이 사실 삶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녹아져 있었고요. 예. 그 사회 수혜계층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 때마다 가장 그 끝단에서 체감으로 이제 느끼는 사람이었었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유권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네, 알게 되고 또 관심 있게 됐습니다. 예. 당시 방송을 봐도 어머니께서 네가 사회로부터 돌려받은 것 커서 다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네.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말들을 좀 해드릴게요. 예.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정치라는 게 말로 하게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로 옷을 지어 입게 될 건데 그리고 그 옷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나한테 딱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지어 입는 건데 좀 밝은 옷을 지어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네요. 요즘엔 몸싸움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치를 말로 해야 되는데. 네. 예, 몸싸움도 하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영입 이후에 방송 인터뷰는 저희하고 처음이라면서요? 네, 지금 처음입니다. 아, 예. 네, 영광입니다. 뭐 떨리고 이런 거지는 않으세요? 네, 뭐 어차피 제가 제 모습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떨리진 않는데요. 예. 약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정권 씨 그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원정권 씨의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퇴근하고 퇴근하고 바로 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다니고 계세요? 지금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예. 이베이 코리아는 한국에서 G마켓 옥션 지구라는 이제 한국에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예.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업 홍보팀 소속으로 사회공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공헌 업무. 네. 본인하고 굉장히 맞는 업무 같아요. 네, 제가 마침 하고 싶었는데 네.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거기서 일한 지? 일한 지가 지금 딱 3년 하고도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3년 하고 났을 때 어떤 느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일을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보람도 느끼고 그럽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소방공무원분들 지원을 해드리는 일을 했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국가직 전환이 뭐 이렇게 법안도 발표가 되긴 했었지만 이 지방직이시다 보니까 각자 사용하시는 물건들이 다르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드리기 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예. 뭐 제주도, 울릉도까지 다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게 마침 딱 3년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언가 받는 입장이다가 이제 드리는 입장 되니까 오히려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동료들은 뭐라고 해요? 그 3년 일 열심히 하고 갑자기 간두고 정치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직 사례는 없었다고 하시던데요. 예. 그 이직은 이직이죠. 네. 예. 두려움은 없으세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두렵죠. 근데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두려웠었기 때문에 예. 뭔가 새로운 두려움은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방송이 처음인데 그동안 섭외 요청도 많았을 텐데 우리 방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에서 나가라고 좀 했고요. 아주 솔직한 모습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치 관련된 뭔가 라디오나 방송 같은 것들을 사실 자주 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리스트들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 예. 되게 상위권에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막 흔쾌히 만족하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왕 얘기하는 거 진행자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저는 안경 낀 이 작가님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안경을 안 끼고 계셔가지고 예. 처음에 못 알아뵀습니다. 제가 안경을 안 끼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언론사에서부터 뭐 인터뷰 요청 세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얼떨떨하기도 하겠어요. 네, 많이 얼떨떨하고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 좋은 게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연락 못 드리고 있던 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연락이 먼저 와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열심히 좀 근황 소식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당에서 제안 받고는 고사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정치가. 정치라는 것들이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인재영입이라고 제안 오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조금 놀래서 좀 고사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번 좀 고심 끝에 예. 승낙하게 됐습니다. 삼고초려 하던가요? 네, 삼고조력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인재 영입식 날 정치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뭐 같은 의미긴 하지만요. 예. 굳이 이제 탓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정치 덕분에 내 삶이 실제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서 어떤 선택들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회 수혜계층들이나 소외계층들은 이제 삶들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많이 바뀌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정치 덕분에로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저는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다시 한번 좀 부활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관 초계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정치권의 영역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 파트너가 있고 나랑 의견이 또 이념이 다른 사람이랑 네.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경외심,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부분이 낯섭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념이 같은 또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시작이고 제가 이제 인재영입 발표한 지 오늘 6일째거든요. 아직 채 일주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때묻지 않고 또 반대로는 또 때도 묻어가면서 앞으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베이에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창시절 내내 봉사활동도 상당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그게 좀 부각돼서 좀 그거야말로 부끄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생뚱맞은 봉사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감사함을 느꼈던 부분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청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뭐 자막 봉사 같은 것들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장기기증으로 인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살면서 할 수 있는 장기기증이 사실 헌혈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헌혈하면서 그 감사함을 좀 실천하면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각 시각 다 함께 갖고 계셨었습니까? 네, 마치 헬렌 켈러 같이. 네. 제 기억에는 시각장애만 갖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청각장애 있으십니다. 예. 이번에 정치권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세상이 널 키웠으니 이제 네가 세상에 가서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네. 혹시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설명을 쫙 듣는데 어머니는 제 눈을 보시거든요. 예. 이제 얘기를 잘 못 듣고 그리고 입에 있는 구화 입 모양을 보시기 때문에 예. 딱 보시더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 너가 너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도 너 이야기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너의 이야기로 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만일 정치권 가는 걸 심하게 반대했다면 어떻게? 전 당연히 안 했죠. 그렇습니까? 네. 예. 한 15년 전의 일이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아까 정치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좋아졌다고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발전됐다라고 또 느껴지진 않아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 생활이 3년 됐는데 아무래도 주간 시간대 회사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같은 청각장애인이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는 수어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어 통역사를 부를 때는 전화로 불러야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부를 수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르기가 쉽지 않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데
반드시 수어통역사가 필요한데 예. 남자 수어통역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의 그런 것도 디테일들이 굉장히 곤란하겠네.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들이 바로 복지 혜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복지 쪽으로 한번 파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건 파보겠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기본이고, 예. 그래요. 대학 시절에 벙어리 장갑을 엄지 장갑으로 고쳐 부르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기획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 대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시기였는데요. 예. 그동안에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재수, 그리고 대학교 4년까지 해가지고 배움의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제가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제가 느낀 바를 메시지를 내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항상 느껴왔던 게 그 청각장애인의 자녀로서 또 언어장애인의 자녀로서 그 벙어리 장갑이라는 뜻을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게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벙어리인데 예. 언어장애인 장갑?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검지부터 소지까지 들어가는 장갑 그리고 엄지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걸 하나의 사회라고 봤을 때 엄지가 소외된 사람이라고 봐서 엄지 장갑이라 이름으로 바꿔서 좀 표현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한테 좀 상처를 좀 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위로를 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또한 어머니로부터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거라 가지고요. 저도 어떠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제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이어서 네, 한번 도전이 됐습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너무 철이 빨리 든 거 아니냐. 나이보다 네. 더 철들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요, 근데 또 사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답변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요. 또 제 친구들한테 가서는 영락 없는 또 28살 청년이고. 그 또래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클럽도 다닙니까? 클럽도 한때 다녔는데요. 근데 클럽이라는 게 되게 마치 부정적이 그건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라디오도 제가 출연한다고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뭐 나가수라든지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어머니가 부러워하실까봐 제가 집에서는 음악도 안 듣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집 바깥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 클럽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곳에서 좀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예. 네. 전문용어로 입밴 이런 건 안 당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도 먹고 클럽도 다닌다고 하셨는데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 혹은 뭐 통일 이쪽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20대 되게 바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20대가 진짜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은 좋은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가 먼저 20대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이 선행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행은 따라붙지 않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대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사회 수혜계층이었던 사람으로서 예. 그냥 청년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예. 정치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 20대를 대표해서 20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취업, 뭐 연애, 결혼, 뭐 이거 요즘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산다는 청년들이 많던데. 일단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제가 20대를 대표할 수는 없고요. 예. 그냥 제가 20대인 사람 중에 하나로서만 예. 말씀드리자면 예. 이 청년 가장이 좀 문제가 큽니다. 정말 청년들을 위한 복지도 솔직히 많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예. 이걸 실제로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는 청년 가장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을 위한 복지나 혜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저가 이제 본인이 이제 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부양하고 집에 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정책들이나 배려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14년 전 느낌표 프로그램에 눈을 떠요 주인공 원정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9414님께서 절대 돈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신념에 의해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죠? 예. 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최미사님께서 기적 같기도 하고 아름답고 훈훈합니다. 원희원희님께서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좋네요. 이런, 예. 좋은 댓글 많이 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꼰대 정치를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어떤 뜻일까요? 그냥 20대 국회에 당선인 평균 연령만 보더라도 55.5세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분포되어 있는 게 20대는 당연히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0대도 되게 정치권에서 어리다고 젊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저씨거든요. 삼촌이고, 형님이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근데, 이제 만 18세부터도 투표권이 쥐어진 예. 이 마당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어주시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저희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은 뭐 많은 그 연봉을 받지만 또 중소기업을 받는 친구들 중에는 또 다양한 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든지 이런 또 청년들을 위한 또 통장들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뭐 한 중견기업급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오히려 낮은 연봉을 받지만 오히려 그런 데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예.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딱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했어. 이런 게 현실의 정치권인 것 같아서 예. 그러고 나서 우리 너네 해줬는데 왜 너네 불만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약간 하고 싶고 있는 게 꼰대 정치 아닌가.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으쌰으쌰 할 젊은 정치인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는 뭐 원내로 좀 한 20분 이상의 청년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유독 20대 남성들에게 인기가 없다. 아마 젠더 문제, 젠더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과연 당의 생각은 제가 미처 다 생각을 못 하겠지만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뭐 민주당을 떠났다, 지지를 철회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예. 이렇게 조금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정치는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단지 선거철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펼쳐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은 또 이제 10대들은 또 20대로 넘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게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쉽지 않은 길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알겠습니다.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원내로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뭐 비례 지역구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에서 말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말씀 주시지도 않았고 예. 지금 선거도 한 100일, 99일 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예. 아직 별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선거 때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도 또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보여드리면서 정치를 슬슬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 외국에는 30대 총리, 40대 대통령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는 왜 그게 어려울까요? 그러게요. 왜일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나이를 뭔가 기록으로 깨고 이런 거라기보다도 예. 그냥 정말 어느 나이가 나와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어느 나이가 나와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사회적으로 있는 풍토여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던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해 인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한 건데 새해는 항상 저희가 태양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태양뿐만 아니라 밤에 달도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올해에는 소외된 계층들도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 정치권이 더욱더 뻗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소외계층 분야도 많이 공부하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으려고 원정권 씨한테 부탁했는데 레드벨벳의 사이코를 신청했습니다.
원래 레드벨벳은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이 사이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한 이유는 사실 크진 않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레드벨벳 되게 오랜 팬입니다. 예. 네, 레드벨벳 팬으로서 되게 오래 해왔었고, 근데 최근에 나온 신곡이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네. 예. 레드벨벳 사이코. 레드벨벳이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지 않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뒤에서 응원했었는데. 예. 이런 거 보면은 또 영락 없는 20대 청년이네요. 네. 예, 저는 레드벨벳 그룹 명만 알고 네. 노래를 하나도 모릅니다. 레드벨벳 팬을 러비라고 부르거든요. 러비? 네, 제가 러비 활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모델이 최근에 레드벨벳으로 교체되면서 예. 정말 이렇게 더 없는 성덕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성덕의 길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험난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이해찬 대표 만나봤습니까? 네, 어떤 만나봤습니다. 말씀 주시던가요? 저한테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이제 1호 영입되신 분, 최희영 교수님한테는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주시고, 저에게는 미래라는 키워드 주셨습니다. 그거는 당대표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제 제가 짊어지고 올 한 해를 또 살아나가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내일, 그리고 1시간 뒤, 그리고 당장 한 다음 주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차분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인사인 원정권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